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익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유에는 대가가 뒤따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더 높이, 더 멀리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늘을 나는 자유 이면에는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잘하고 싶은 욕구는 태생적으로 더 큰 불안이라는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더 높이 오른 만큼 더 큰 불안을 요구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취와 불안 사이에서 적절히 조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더 성취하고 더 인정받으려 더 높이 날아오르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불안이 심해져서 모든 것이 올스톱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이 자꾸 생겨나서 몸도 마음도 일상생활도 멈춰 서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내려놓는 방법을 시도하지를 못합니다. 대신 무언가를 끊임없이 더 견디고 버티는 방식만 고수합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두 가지 모순된 욕망이 충돌합니다. 더 꼼꼼하게 성취하고픈 욕심과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분명 사회적으로는 이만하면 성공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그만큼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불안감도 커집니다. 지금까지 잘 성취해 온 것에 대해서도 즐거움과 환희보다는 겨우 안도하는 그런 느낌만을 갖기가 쉽습니다. 이만큼이나 해냈다면서 자신에게 박수치고 휴식을 주기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앞으로 갑자기 추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영원히 자신이 정해놓은 완벽주의적 기준에 함정에 빠지는 거죠. 심지어 그 기준을 성취하면 어느새 다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높여버립니다. 이러다 보니 늘 겨우겨우 턱걸이만 하는 삶 속에서 불안이 자꾸 커지게 됩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안 쉬어져서 내원한 P씨입니다. 그리고 내일 출근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막연한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과호흡 증후군인데요. 심장이나 폐에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자율신경이 과항진되면서 호흡곤란까지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율신경이 과항진되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강해진 불안 무의식 때문입니다. P씨는 이런 증상 때문에 1, 2주씩 휴가를 내고 쉬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다시 출근을 하면 증상은 진정되지 않고 또 반복됩니다. 어떤 불안이 있었을까요? P씨의 직업은 판사고 속칭 계룡남입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지독하게 공부한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독한 공부벌레, 일벌레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그마한 잘못에도 주위 평판이 나빠질까 늘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옆길로 새지 않은 채 오로지 앞만 바라보며 열심히 그것도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살아온 경우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밤 발작적인 신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왜 갑자기 이런 병이 찾아온 걸까요? P씨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큰 환경 변화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승진도 동기들에 비해서 빠른 편이고 주변의 인정도 받고 있어서 특별히 좌절감이나 상실감을 느낄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인 없는 질병은 없습니다. 다만 환자의 무의식의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는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상담 결과
지나친 불안을 야기한 건 수행 완벽주의 혹은 지각 완벽주의라는 심리적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수행 완벽주의라는 건 작은 것이라도 남들에게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지각 완벽주의라는 것은 남들도 나를 항상 엄격하게 지켜보면서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나 스스로도 나를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그런 가치관을 말합니다. 피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강했습니다. 항상 완벽하고 또렷한 성취를 통해 남들에게 긍정적이며 성공적인 이미지만을 남겨야 한다는 가치관 혹은 성격적 태도를 유지해 온 거죠. 결국 더 철저히 공부해서 명문대도 진학하고 사법고시도 합격한 거죠. 이는 호기심에 공부가 나름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남들을 의식해서 스스로를 불안의 두려움 속으로 밀어 넣으며 만들어낸 성취인 겁니다. 하늘을 날며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까 불안해서 더욱더 높이 올라가려고만 한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벼랑끝 전술을 매일같이 구사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만약 성공적인 성취를 지속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주변에서는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심지어 아내마저도 나를 버리거나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치관은 자녀들의 훈육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인데도 피씨는 지나치게 아들의 조기 학습에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왜냐하면 아들도 나처럼 힘든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어릴 때부터 홀로 설 수 있는 자기 능력을 잘 키워놔야 한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인 거죠. 결국 아이 훈육이나 교육 문제를 놓고 피씨 부부는 불화가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미래의 다양한 요소나 가능성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보다는 유독 부정적인 측면을 발견하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그래야 추락할 일이 적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태도가 인생을 열심히 살며 최선을 다하는 바람직한 것이라고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때로는 좀 빈틈이나 모자란 인간적인 모습도 있어야 주변 사람들도 나를 편하게 대하고 인간적으로 더 좋아하게 된다라는 식의 조언을 처음에는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업무 외의 모습에서도 좀처럼 실수하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사는 게 일종의 성격이자 마음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삶 자체가 이렇게 완벽주의를 모토로 살아가게 되면 그 긴장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아집니다. 이런 긴장감이 남들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일상의 사소한 상황에서도 불안과 공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결국 과호흡증후군이나 공황장애 같은 병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피씨의 불안은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불안 요인과도 관련이 됩니다. 부부의 불화가 심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욕구가 강했다고 합니다. 피씨는 어려서 동네를 지나가다가 어른들로부터 누구네 집 자식이네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도 창피해서 어디론가 빨리 숨어버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자신이 공부를 제일 잘했기에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서 저렇게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자식이 나왔나라는 그런 평판을 듣는 것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적 트라우마가 결국 불안을 성장 동력으로 한 성취 중독과 함께 완벽주의라는 그런 가치관을 뼛속 깊이 각인시킨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완벽하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로부터 내 부모가 손가락질 받듯이 나 또한 비난받는 처지로 살게 될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깊이 각인된 겁니다. 이런 완벽주의 속에서 일을 해오다 보니 내가 조금이라도 삐끗하거나 실수하면 큰일 나고 마치 내 인생이 송두리째 끝장난다는 식으로 혼자 지레짐작하는 그런 두려움이 컸던 겁니다. 공황장애 때문에 내원한 L씨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희한하게도 L씨는 일요일 밤에 주로 발작이 잘 일어납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쉬는 날인데 왜 공황 발작이 하필 이때 더 잘 일어났을까요? 가정 불화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면 사장님을 모시고 부서 회의를 주재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 대한 지나친 완벽주의적 태도 때문에 불안이 심해졌던 것이었습니다. L씨는 사장님을 모신 회의에서 자신이 조그만한 말 실수를 하거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할까 일요일 저녁부터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도 걱정이지만 자신의 부하 직원들이 실수할까 봐도 걱정입니다. L씨는 자신의 팀원들의 부족한 모습도 사장님에게는 곧 자신의 잘못이자 근무 능력으로 직결된다는 그런 완벽주의적 가치관이 강했던 겁니다. 팀원들의 작은 실수들까지도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요일 날 집에서 쉬고 있어도 제대로 쉬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완벽주의적이니 내 주변도 완벽해지길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팀원들조차도 내 눈에는 성에 차지 않고 내 배우자나 내 자식의 모습도 내 눈에는 늘 부족하게만 보이게 됩니다. 신경안정제와 수면제까지 먹었지만 증상이 줄어들지 않았던 것도 바로 L씨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이 같은 완벽주의적 태도 때문입니다. 물론 이 같은 완벽주의적 태도 때문에 L씨는 매사에 꼼꼼합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모습도 훨씬 덜하기 때문에 일은 잘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일 중독에 성취 중독, 인정 중독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모든 변수들까지 다 완벽하게 통제를 하려는 태도를 고수하다 보니 결국 공황장애라는 병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친 자기 비난적 시선을 갖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자신의 삶 전체가 늘 불안과 초조, 긴장 속에서 행복이나 여유로운 삶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게 과연 더 큰 가치를 지닌 항목인가를 이제 고민해봐야 할 시기가 된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굳어져 온 성격적 태도를 한순간에 다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경직된 성격적 태도나 삶의 가치관이 자신을 숨막히게 만들고 힘들게 해온 그 실체임을 인식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런 완벽주의적 가치관 덕분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얻은 이점도 많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쪽 면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그 완벽주의적 가치관 때문에 과연 내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것들도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과연 어떤 것이 지금과 앞으로는 더 중요한 것일까를 다시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적 가치관 덕분에 얻어온 이익과 이 가치관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것들, 이 두 가지를 마음의 저울에 양쪽에 올려놓고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느 쪽이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인지를 새롭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덜 가치 있는 것을 양보해서라도
더 큰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몸이 아픈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공황장애 같은 병들은 이제 내 삶의 가치관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전화위복에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다 유연한 자아를 통해 새로운 삶의 자세라는 새 날개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